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평면도 컬러링 매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본 기능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노하우라기보다는 간단한 기능 활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면 컬러링이라 한다면은 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평면도 컬러링, 이거는 지금 외부 인면 컬러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인면 형태 컬러링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면 EPS 파일 하고요, 그 다음 포토샵에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스케치업이 있으니까는 스케치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타입 있고 두 번째 타입인데, 1번 타입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요 간단하게 투시도 형태로 만들어 보는 컬러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포토샵 기술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 포토샵에서 하는 이런 컬러링의 기술들 있죠, 이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담을 수가 없고 다음에 같이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인 스케치업 컬러링의 경우는 탑뷰와 패러럴 프로젝션, 섀도우, 그리고 섹션이라는 4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인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되어 있다면은 매우 간단하게 컬러링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스케치업을 활용한 평면도 컬러링. 인면도 컬러링은 다음에 할게요. 우선은 천정은 필요 없겠죠. 천정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컬러링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링 방법은 2가지다. 근데 애초에 스케치업에서 컬러링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탑뷰로 갑니다. 탑뷰로 가서, 여러분들 줌 익스텐드 요걸 하면 어떻게 화면에 맞춰지겠죠. 뭐 여기서 그냥 랩당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픽을 해서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PNG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PNG 타입을 해서 옵션에 가서요, 요 사이즈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3000 정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PNG로 할 때는 트랜스퍼런트 요거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저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우리가 스케치업의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뷰에서 툴바에 가시면은 저 밑에 가보면 섹션이 있을 거예요. 섹션.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 섹션이라고 있을 건데, 이 섹션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통 누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뜰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돌린 다음에요, 얘는 이동을 합니다. 이동.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즉 단면 처리가 돼요. 이렇게 적당히 내립니다. 얘는 하는 방법이 설치를 하고 나서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동으로 형태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평면 형태의 경우에는 위에서 적당히 가면 되는데, 밑에서 보자면요, 그냥 잠깐 요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서 치면은 여기가 원점을 칩시다. 원점에서 본다 치면은 원점에서 위로 얼마 정도냐면은 한 14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400 좀 너무 낮나요? 한 1400보다는 1600, 1800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 하면, 원래 아이소메트리가 딱 그래요. 아이소 할 때는 1600에서 제 같은 경우는 1800 정도, 요 정도 하면은 적당하게 잘리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평면도라는 것 자체가 바닥에서 1200 정도가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시 탑뷰로 가서요, 그 다음에 이 섹션 도구에서 얘 보이시죠?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야. 보이죠? 여기서 다시 익스포트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내면은 또 마음이 아프겠죠. 원칙적인 평면도 컬러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누르고요, 여기에 보시면 패러럴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행 투행도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보낸 게
원칙적인 평면도 컬러링이다. 어떻게?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시연을 해주면은 평행 투행도 형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진정한 컬러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섹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섹션은 장점이 여기 검은색 처리가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평행 투행도 형태를 할 거면은 사실 이 섹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섹션 자체가 우리가 좀 벽을 낮춰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는 내 땅 지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탑뷰로 와서 카메라에서 어떻게 패러럴 프로젝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색상 표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포토샵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 가지에 더 옵션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컬러링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저쨌든 마감재와 그리고 색감을 보여주면서 공간 구획을 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사실 그러냐는데 섀도우 보이시죠? 섀도우에서 요걸 체크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 그냥 그러냐는데요.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그림자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위에 겁니다. 타임하고 데이트인데 요거는 그 월입니다. 제니어리 페브러리 아시죠? 월이고 월의 1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1이고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요. 라이트는 밝은데 어둡기와 밝기를 의미하고요. 얘는 어두운데 밝기와 어둡기를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잡아주시면은 컬러링이 조금 더 이뻐 보인다. 물론 여기서 치수선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우선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얘는 그냥 끄면 돼요.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이렇게 하시면은 컬러링이 이뻐지겠죠. 맞죠? 자,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체크하면은 조금 더 낫다. 그런데 자, 스타일에 잠깐 보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스케치업이 처음에 히트 칠 때 바로 이거죠. 스타일이 정말 재밌는 게 많았어요. 여기 스타일 누르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디폴트 스타일만 가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스케치 엣지,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빌더, 컴퓨테이션 위너즈, 뭐 이거는 뭐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즉 전반적인 질감이 변경되는 상당히 재미난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컬러링 표현할 때 마감이 유지되면서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이런 거를 한 번쯤은 클릭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댔지 좋다고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린 겁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의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은 컬러링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할 때는 어떻게 저장할 때는 익스포트해서 2D 그래픽으로 해서 어떻게 저장하시면 된다. 자, PNG로 해서 또 해볼게요. 스케치 컬러링 2번 해볼까요? 2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 자, 그럼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두 가지 스타일의 제가 컬러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3D 형태로 보는 형태, 3D 형태의 컬러링이 되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링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스케치업에 관련된 컬러링이다. 여러분들 항상 3D 할 때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3D 자체에서 끝을 낸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항상 리터칭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2탄 포토샵 컬러링은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컬러링에서 이 포토샵 리터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몇몇 가지 준비 요소가 있는데 그 전에 기본 루트가 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이미지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불러볼까요? 자, 플러스는 PNG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회색 처리된 거는 뭐냐면은 그림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림자가 있다 없다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영역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 리터칭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셀렉트, 즉 선택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선택만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 포토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얘기하려면은 다시 스케치업으로 좀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자, 뷰폴트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뷰폴트는 그대로 두셔야 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씬 있죠? 혹시나 변경될 수 있으니까 씬에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하면은 업데이트 될 테니까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첫 번째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I에서요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키인데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부 선택해서요. 자, 태그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태그로 구분되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얘를 전부 다 익스포셔를 해줍니다. 익스포셔 뭐 열심히 해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요. 머테리얼에서 자, 지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 재질을 만드는데 뭐 블랙을 해도 좋고요. 흰색을 해도 좋습니다. 뭐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마음이긴 해요. 특정 색상을 해도 좋아요. 특정 색상. 예를 들면은 나는 붉은색 하겠다. 뭐 예를 들면 특정 색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줄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서 메이크 그룹 해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하이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2D 그래픽을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어떻게 할까요? AAA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그대로 되겠죠. 그럼 포토샵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요. 방금 전에 얘를 불러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끄고 컨트롤 V로 갖고 와요. 맞춘 다음에 자, 얘를 밑에 걸 끕니다. 레이어에서요. 여기서 하실 때 위에 레이어에서 선택해 보시면요. 상단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 잘 안 보이겠네요. 여기 선택에 가셔가지고 뭘 하냐면은 컬러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색상 범위라고 하는데요. 얘를 해서 허용량은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하시면 돼요. 100 정도 해서 붉은색을 찍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블루 스크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되죠? 얘를 끄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위에 거를 이용해서 밑에를 선택한 개념이 돼요. 그럼 나는 여기에 검은색이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은 자, 여기다가 색상을 검은색 하고요. 컨트롤 델리트. 자, 밑에 내놨습니다. 컨트롤 델리트 얍 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들어갔죠.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의 기능이 하나씩 들어가긴 한데요.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 컨트롤 델리트, 컨트롤 플러스 델리트입니다. 델리트 LETE 하면은 요 색상이 칠해져요. 보이시죠? 자,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한 개씩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선택입니다. 선택. 즉 내가 영역별 선택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요.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델리트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이 칠해졌어요. 요 레이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뭐합니까 하는데 밑에 레이어 안 칠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어 스타일 나오죠. 그럼 레이어 스타일에서 더블 클릭인 겁니다. 레이어에서 요 그림이 썸네일인데 있죠. 얘 눌러서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롭 섀도우, 즉 그림자죠. 그림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그림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거리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튀어나오죠? 스프레드. 뭐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크기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올리면 어떻게 있어요? 진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컬러링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요. 제일 핵심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컬러링에서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몇몇 가지 도구가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로는 레이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채널 값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흰색이라든지 혹은 특정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물론 포토샵에 있는 매직 원드 같은 거, 퀵 셀렉트 같은 거 선택을 빨리 하는 방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바닥을 한번 갖고 볼게요.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닥 선택했죠?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특정 영역 색을 넣으라고 했죠. 새 재질을 해서요. 제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완전 초록색 할게요. 안 나오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보통 블랙 앤 화이트로 합니다. 넣어줄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룹일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 해주시고요. 다시 B로 해서 넣어주면 들어가요. 됐죠? 하이드 풉니다. 나오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익스포트 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안 나오면은 이건 좀 문제긴 돼요. 그림자를 한번 꺼볼까요? 어차피 이런 저 똑같으니까 그림자 끄는 게 낫겠네요. 익스포트해서요. 2D 그래픽을 해서 역시나 똑같이 이름은 이번 이렇게 할까요? 해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럼 PNG로 나왔겠죠? 자, 그러면 다시 포토샵에서 들고 와볼게요. 오픈을 해서 방금 전에 나온 애를 들고 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어떻게 컨트롤 V를 갖고 와가지고요. 이동 V입니다. 이렇게 딱 맞춰지겠죠?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시 한번 더 얘기드리자면은 선택, 셀렉트입니다. 영어 버전일 때는 셀렉트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색상 범위는 컬러 레인지라 있습니다. COLORRANG 해서 어떻게 100을 한 다음에요. 여기를 선택 통해 주면은 선택된다 했죠? 얘를 꺼요. 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상태에서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냥 색상 하나 칠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얘는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누르면 얘가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어떻게 했냐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을 찍으면은 이 영역의 색상 있죠. 얘를 선택해 버립니다. 얘는 끄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닥 맵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컬러링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요소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얘를 끄고요. 컨트롤 V 하면 이 맵이 오겠죠. 컨트롤 T로 해서요. 적당하게 해서 엔터를 합니다. V키입니다. 포토샵에서는 항상 이 이동키에서 뭐가 많이 돼요. 알겠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V키. 여기서 많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Alt 누르고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Alt로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나서는 이 세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레이어를 합쳐줘야 합니다. 레이어 병합. 레이어 병합 해주면 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가 있죠? 뭐지? 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 선택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찍어요. 그러면 이 영역이 선택돼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에서요. 그 다음에 델리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이죠? 이게 컬러링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때요? 레이어를 변경했죠? 보이시죠? 이게 컬러링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컬러링의 형태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요. 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어떤 효과가 들어갔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나오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사실 제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은 뭐 드롭 섀도우도 있지만은 외부 강선, 아웃그로우를 합니다. 내부 강선, 이너 그로우라는데 이거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내부 강선을 해서 내부 강선을 한 다음에 여기 표준돼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강선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되는데 뭐 표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영역. 보통은 이제 크기를 범위를 한번 넓혀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래서 모르겠어요. 크기를 좀 해주고요.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그림자가 생겨. 한번 볼게요. 크기 야 어떻게 돼요? 그림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3차원 같은 느낌을 내준다 이거야. 불투명도를 쭉 올리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요렇게 해주고 크기를 살짝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많은 게 들어갑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웹사이트에서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요런 데서 뭐 아무거나 요런 거 해볼까요? 선라이즈 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런 거 해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싶을 겁니다. 얘를 압축을 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컬러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링은 제가 오늘은 기술적인 걸 얘기해 드렸는데 만약에 단계별로 한다면 이건 1시간 더 넘게 걸립니다. 한 2시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기본 기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컨트롤 C에서요. 컨트롤 V로 갖고 오죠. 그런 다음 V키로 움직입니다. T를 해서 컨트롤 T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 켜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있죠. 오파시티, 즉 불투명도를 약간 내리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알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됐죠. 뭐 하는 거지 싶은데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지금 선택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I, 델리트. 이 상태에서 뭐가 되냐? 바로 오버레이를 많이 합니다. 오버레이라든지 혹은 뭐 스크린이라든지 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불투명도 내리고요.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가장 많이 쓰는 효과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지우개 툴이 많이 들어가요. 지우개 툴 들어가서 브러쉬를 올려줍니다. 얘를 좀 크기를 올려주고요. 흐름, 불투명도 있죠? 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살 지워줘. 이렇게 브러쉬를 여기 보시면은 일반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으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투명도 적당히 내린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게 반사 느낌을 내줍니다. 반사 느낌. 알겠죠? 이 오버레이를 다시 한 번 더 채우면 이렇게 더 올라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바닥에 반사를 할 때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미지를 오버레이라든지 오버레이를 많이 써요. 오버레이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좀 지운 형태로 가요. 오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한다기보다는 기법적인 걸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영역 선택만 잘 하면은 컬러링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상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를 했죠. 얘는 좀 많이 커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얘를 선택합니다. 그룹일 때는 우리가 재질 변경이 안 될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주시고요. 또 익스플로드해서 완전 분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이럴 때 꺼질 수도 있습니다. 소스가 좀 크면요. 익스플로드를 뿅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 색상을 넣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뭐 붉은색이 되든 먼 색이 되든 딱 구분되는 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넣어줍니다. 됐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구분을 시킨 다음에 원래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한 게 렌더 엘리먼트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우리가 V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바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선택에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 같은 색으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또 안 되죠? 왜?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이해가시나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 불러보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우리가 저장한 이 갖고 볼까요? 됐죠?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V로 갖고 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PNG로 해서 그래요. PNG로 안 하면 딱 맞게 떨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안 됐어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 색상 범위를 해서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끄고요. 제일 좋은 건 제가 뭘 했습니까?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델리트 해서 이렇게 칠해준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컨트롤 델리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변경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봐야 됩니다. 이래 숨깁니다.
원본 레이에 가서요. 우리가 만든 레이를 콩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영역만 선택이 돼요.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또 하나의 보정 볼게요. 이미지에서 우리 조정이라는 걸 많이 한대요. 밝기 대비를 해서요. 밝기를 올리고 대비를 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될 수가 있던 거예요. 보이죠? 어때요? 물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 레이어를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얘를 한번 선택이 얘가 아니네요.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에서 델리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이 이미지만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면은 이 복사된 레이어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간 다음에요. 예를 들면은 뭐 드롭 섀도우도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외부 강선 해보겠습니다. 외부 강선에서 얘를 표준으로 한 다음에 색상을 어둡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키워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림자가 나올 수가 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컬러링이 되는 거다. 오늘은 기술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컬러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스케치업 형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본 거에서 더 이쁘게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영역 선택에서 변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은 밝기 대비 그리고 레이어를 통한 혼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토샵에서요. 닷지와 번 도구는 아셔야 돼요. 닷지. 밝게 하는 거, 번 도구는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닷지 도구에 가서요. 여러분 P 옆에 가로 보이시죠? 가로 이용해서 키워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밝아져요. 보이죠? 보이나요? 밝아집니다. 자, 이것도 방법이 있지만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밝아진 거 보이죠? 그래서 닷지 도구는 밝게 하는 거다. 다만 노출되어 있는 게 익스포셔라는데요. 얘는 한번 하실 때 한 15 정도, 많이 하면 15입니다. 저는 한 8 정도까지 내려서 하는데 한 번에 할 때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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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번 도구는 어둡게 하는 건데요. 보통은 할 때는 이 어두운 영역에서 하는데 역시나 요 노출감 그렇게 높게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컬러링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컬러링 파트에서 사용하는 기술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컬러링은 제가 좀 길게 시간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컬러링 할 때 이 팁들이 영역 선택한 팁들을 조금 알아두시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